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매일 아침 지옥철을 타고 출근해서 상사 눈치 보며 뼈 빠지게 일하는데 왜 월급날 스치듯 지나간 통장은 항상 텅 비어 있을까요? 주식은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릅니다. 남들은 쉽게 부자가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제자리 걸음일까요? 혹시 내가 숫자에 약해서 경제 지식이 부족해서라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지능이 아니라 당신의 본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적인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의 통찰을 빌려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는 뇌의 속임수를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비이성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 댄 에리얼리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듀크 대학교 교수이자 행동경제학의 권위자죠.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비이성적이다라고요. 기존 경제학은 인간이 항상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100원 싼 콩나물을 사려고 마트를 돌면서 정작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 옵션은 1분 만에 결정하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비이성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첫 번째 함정, 바로 매몰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 본전 생각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산 주식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회사의 미래도 암울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지금이라도 팔고 건실한 기업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못 팝니다. 왜냐? 내가 이걸 얼마에 샀는데 라는 생각 때문이죠. 이미 들어간 돈, 즉 매몰 비용에 집착하느라 앞으로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 이것은 연애에서도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만난 시간이 아까워서라는 이유로 불행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댄 에리얼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상상해보라. 오늘 당장 투자가 초기화되었다고. 만약 오늘 현금으로 그 주식의 현재 가치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다시 그 주식을 살 것인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장 팔아야 합니다. 과거에 쓴 돈은 잊으세요. 중요한 건 오직 미래의 가치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닦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새 물을 어디서 떠올지만 고민하죠. 두 번째 함정은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입니다. 우리가 최신 스마트폰을 150만 원 주고 살 때 우리는 보통 이 폰이 150만 원의 가치가 있나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 15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무엇인가를 떠올립니다. 150만 원이면 S&P 500 ETF를 몇 주 살 수 있는지, 자기계발 강의를 몇 개 들을 수 있는지, 혹은 사랑하는 가족과 여행을 갈 수 있는지를 비교합니다. 재미있는 건 돈의 액수에 따라 우리의 감각이 마비된다는 겁니다. 10,000원짜리 밥을 먹을 땐 1,000원 아끼려고 쿠폰을 찾으면서 5천만 원짜리 차를 살 때 100만 원짜리 가죽 시트 옵션은 고민 없이 추가합니다. 똑같은 돈 100만 원인데 말이죠. 큰 돈을 쓸 때 우리는 뇌의 회계장부가 마비됩니다.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 특히 조심하세요. 큰 지출 속에 숨어있는 작은 지출들이야말로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흰개미들입니다. 세 번째는 지불의 고통입니다. 현금을 낼 때는 돈이 나가는 게 눈에 보여서 뇌가 고통을 느낍니다. 소비를 억제하게 되죠. 하지만 신용카드는 어떤가요? 긁는 순간엔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오히려 쾌감이 느껴지죠. 물건은 지금 얻고 고통은 한 달 뒤로 미루니까요. 댄 에리얼리는 이것을 재정적 마취 상태라고 부릅니다.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듯 우리는 감각 없이 돈을 난도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역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비할 때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써서 고통을 즉시 느끼게 하세요. 반대로 저축이나 투자는 자동이체로 설정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숨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처럼 즐겨야 하는 경험제는 미리 결제해두세요. 여행지에서 돈 쓸 때마다 계산하지 말고 떠나기 전에 미리 지불의 고통을 끝내놓으면 현지에서는 공짜로 즐기는 듯한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돈과 행복을 동시에 잡는 기술입니다. 혹시 친구에게 이사를 도와달라고 하고 5,000원을 쥐어준 적 있나요? 차라리 밥을 사주면 고마워하는데 돈을 주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규범과 시장 규범의 충돌입니다. 인간관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규범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돈이 개입되는 순간 시장 규범으로 바뀌고 관계는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인맥이 중요하다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돈보다는 정성, 선물, 시간 같은 사회적 규범을 활용해야 합니다.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결국 주변에 계산적인 사람들만 남게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믿습니다. 내일부터 아껴 써야지. 다음 달부터 투자해야지. 하지만 댄 에리얼리는 단언합니다. 의지력은 믿을 게 못 된다고요. 우리는 유혹 앞에 한없이 나약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뷔페에 가는 것과 같죠. 부자들은 의지력을 믿는 대신 환경을 설계합니다. 돈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차단하는 것이죠. 쇼핑의 발림을 끄고 투자 관련 뉴스레터를 구국하고 강제로 저축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드세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직관을 의심하라.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투자를 할 때도 물건을 살 때도 잠깐 멈춰서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나의 이성적인 판단인가 아니면 뇌의 편향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통장 잔고를 바꿀 수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나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부자가 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자, 영상을 끄기 전에 딱 3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이미 잃은 돈은 잊어라. 본전 생각하다가 미래까지 잊는다. 둘째, 가격표만 보지 말고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다른 일을 떠올려라. 셋째, 신용카드의 달콤한 마취에서 깨어나라. 지불의 고통을 느껴야 돈이 모인다.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지만 1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자산은 놀랍게 변해 있을 겁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뇌의 속임수만 걷어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잠자는 경제 감각을 깨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겪은 비이성적 소비 경험을 하나씩만 적어보세요. 적는 순간 그 실수는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현명한 부자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